어제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딱 맞는 환경과 인연이 주어진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 앞에 준 인연에게는 딱 30% 선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규칙입니다. 그게 자식이든 부모든 연인이든 부부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아무리 가슴이 사무치게 사랑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의 30%가 최대치입니다.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칩니다. 이런 자연의 규칙을 알고 나게 되면요, 이 법칙대로 사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잘 받아두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나를 때리는 부모님도 나를 욕하는 사람도 일단은 받아두면 됩니다. 두들겨 맞고 욕을 먹다 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된다면 난 이 세상이 필요로 한 사람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고요, 세상의 이름을 날릴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뭐 그런 예들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쩌면 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지도 모릅니다. 영화 굿윌 헌팅에서 맷 데이먼이 연기했던 윌 헌팅은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하던 천재 소년이었죠. 물론 정신과 의사였던 로빈 윌리엄스의 도움으로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해가는 청년으로 성장해 간다는 스토리지만, 영화가 아니라 우리들의 리얼 스토리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디슨도 그랬고요, 스티브 잡스도 입양아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대학을 때려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들이 열광하는 아이폰이 탄생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모든 뛰어난 사람들은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나에게 오는 것들을 막지 마라. 그리고 나를 떠나는 모든 것들을 막지 마라.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허락된 것만 잘 활용을 해도 우리들의 삶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자연의 규칙입니다. 엄한 부모님을 만났다면 엄한 것이 주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후배들에게 엄함을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엄하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욕먹을 일이 적어질 테고, 반면 나는 추진력이나 발산력 같은 것들이 좀 제약을 받겠죠. 어쩌면 스스로 검열을 하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조차 단점이자 장점이 되겠죠. 만약 내가 성장하면서 다른 정보들을 잘 받아 놓으면요, 이럴 땐 자기 검열을 하고 저럴 땐 일을 추진해버리는 양날의 검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실력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다른 각도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에리 프롬이 이야기를 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빅히스토리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세기가 오기 전까지 인류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20세기가 다 가기 전에 전 인류는 지구촌을 만들었습니다. 전 인류가 하나로 연결된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일이 일생을 사는 동안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였죠. 이러한 현상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동화책이 있었어요. 전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80일 정도가 걸렸는데, 이것도 대단히 빠르게 진행이 됐던 거라고 했었죠. 이것처럼 과거에는 이 지구별이 블럭별로 나뉘어져 있었지 하나로 연결된 적이 없었어요. 이 지구별에서
전 지구에 사는 인류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인류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수만 년의 시간을 거쳐서 문명을 만들고 개개인의 인생을 바쳐왔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만든 상품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요, 내가 살아가는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세상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돈이란 것은 그저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을 교환하는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 놓고 그 필요를 교환하는 도구로서 돈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이 사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들은 뭔가에 홀린 듯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80억 명이 모두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부딪히니 서로 상처받고 고립되고 마는 것이죠. 이 자연은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들에게 만들어줬는데 정작 우리들은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까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사람이고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고 그런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 이 사는 보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점점 사람들과 소통이 끊겨버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후배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아이의 아빠가 된 이 친구는 하는 일이 바빠서 아이와 잘 놀아주지 못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혼자 왕따를 당할 것 같다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빠는 아이와 놀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아이와 친함이 있어야겠지만 아이와 놀아준다고 친함이 생기는 것은 아닌 거죠. 아이가 나를 찾을 때 거기에 항상 살갑게 그리고 다정하게 받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당신이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 때 이 세상은 건강해질 것이고요. 그렇게 건강해진 세상을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아이들은 그 건강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이에게 그늘을 주는 커다란 나무와 같은 아빠, 그리고 존경을 받는 부모가 돼야지 아이와 놀아주지 못한다고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의 교육은요, 세상에 맡겨두기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게 아이들을 교육시켜줄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가르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게 두고요, 나는 내 할 일을 똑바로 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일을 왜 걱정합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